네, 안녕하세요. 이제 부동산학개론 기초 강좌 제 3강 토지 용어 5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이게 있습니다. 토지라는 고유명사가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활용이 되는데 명칭이 활용에 따른 명칭도 달라지게 되고요. 그 개념 위주로 이제 출제를 하는 게 일반적인 그 시험 형식입니다. 근데 이제 토지 용어가 많은데 다 골고루 출제를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비중이 좀 차이는 있겠죠. 출제 빈도 면에서. 전통적으로 유명한 토지가 후보지하고 이행지, 그리고 필지, 획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선은 기초적인 용어로 거기 첫 번째 보면은 택지, 대지, 부지, 소지를 이제 하나로 묶어가지고 언급을 해드렸어요. 토지 용어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택지입니다. 택지. 택지를 한 단어로 얘기하면 이제 건축용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할 수 있는 땅을 말하는데요. 건축용지인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주상공 등으로 그 이용 중이거나, 그러니까 주상공 이용 중이란 말은 건축물로 이용 중이죠. 이용 중, 건물이 이미 들어선 땅을 말하고요.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토지, 그 이용하는 게 합리적이란 말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택지라는 것은 건축용지라고 표현했지만은 이미 건물이 들어선 땅도 택지고요. 건물을 앞으로 지을 수 있는 땅도 택지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택지에 대한 논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용지, 출제는 많이 안 됐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용어가 이제 택지다라고 알아두시고요. 그 세트로 집어넣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택지라는 말이 하고 연결해서 대지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시험에서 이제 한글로 대지하면 무조건 그 지문은 틀리게 돼요. 그 대지는 이제 한글은 똑같지만은 여러 가지 한자를 어느 걸 지문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명칭이 의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대지에 보면은 저기 아랫변에 흑토자가 있는 대지예요. 그러면 이제 이 택지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흑토자가 들어있는 이 대지는요, 유사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 택지, 대지, 유사한 개념으로 둘 다 건축용지입니다. 다만 굳이 따진다 그러면 이런 건 시험에 내지는 않겠지만은 택지는 이제 감정평가상의 용어다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이제 택지는, 대지는 공법 시간에 공부하시는 이제 건축법상의 용어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구나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부지가 있는데 이 부지에 대한 이제 개념이 올해도 28회 때도 나왔었죠. 그 부지에 대한 논리는 거기에 그 동그라미 1번이 개념이죠. 일정한 용도. 뭐 개념은 책에 있지만 그대로 다시 적어보면은 일정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또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 요거를 우리가 이제 부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용도로 제공되고 있으면은 그 밑에 있는 바닥 토지를 전부 다 부지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 부지라고 표현하다 보니까 여기 나오는 대지 있죠? 택지. 택지이자 대지 개념보다는 부지라는 개념이 더 넓은 사고방식, 넓은 개념이다라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건 논리죠. 그래서 부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부지 안에 택지가 있고요. 나머지 땅은 택지가 아닌 비택지가 되겠죠. 그 택지는 반드시 부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부지가 택지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하천이 지나가는 그 하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바닥 토지가 있죠. 하천 부지. 그리고 이제 철도가 지나간다. 즉 철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밑에 바닥 토지를 철도 부지. 그리고 이제 농사 짓는 땅이 있죠. 농작물로 사용되고 있는 바닥 토지, 농업용 부지. 그리고 나무 식재되어 있는, 그러니까 나무가 식재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바닥 토지. 이게 뭐 임업용 부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명칭을 쓰면 돼요. 그 택지 중에서도 이제 건물이 들었는데 학교 건물이 들어서, 초등학교 건물이 들어서면 이거는 교육용 학교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닥 토지, 뭐라 그럴까요? 학교 부지라 그러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이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면은 그 용도에다가 이제 다 부지를 붙여서 명칭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택지보다는 이제 넓은 개념이 부지가 아니겠는가 하는 사고방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부지가 요즘에 이제 20회 위에 2번인가 이제 개념 정의로 나와 있습니다. 택지는 많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소지가 있는데 소지는 택지 있죠. 택지 건축용지잖아요. 택지 또는 대지인데 택지 등으로 개발 전,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 개발되기 이전의 땅을 이제 소지다 또는 원지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건축용지로 사용되기 이전의 땅을 이제 소지다라고 합니다. 소지는 법에도 명칭에 나와 있는 땅 이름입니다. 그래서 한국주택공사에서 만약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택지를 분양을 한다. 그럼 택지 분양가를 산정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기본 구조는 소지 매입 가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소지 매입 가격이라고 얘기할 때는 소지는 이제 건축용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택지 개발할 때를 택지 개발한다는 택지가 아닌 땅을 택지로 만드는 거잖아요. 이미 택지인 걸 택지로 만든다는 게 택지 개발을 표현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택지가 아닌 땅, 그래서 소지 매입 가격에다가 플러스 개량 조성비, 토지 조성비 플러스 각종 부대비용을 더하면은 택지 분양가가 나옵니다. 이 공식만 봐도 소지는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 땅이구나.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택지를 우선 잡아보세요. 택지는 건축용지구나. 잡혔죠? 그러면은 같은 건축용지로서 대지라는 개념이 있더라. 같은 비슷한 말이다. 이거보다 넓은 개념이 부지가 있더라. 그 일정 사용된 바닥 토지, 그리고 이제 택지도 개발되기 이전 땅이 소지가 있더라. 이렇게 이제 하나로 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되는 것을 묶어서 하는 게 이제 공부 효율성이 높아져요. 바로 밑에 또 맹지하고 돼지가 있죠. 이거는 이제 맹지는 자주 나와요. 올해 그 28회 때도 나왔었어요. 근데 이 돼지라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요 돼지하고 한글은 같은데 한자가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일부러 여기서 같이 연결시켜서 보시라고 집어넣어 드리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맹지가 자주 나온다 그랬고, 도로가 있는데 도로의 어느 면도 접속면을 갖추지 못한 땅을 우리가 맹지라 그래요. 꽉 막힌 땅이죠. 때문에 이제 이 맹지에 대한 논리는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맹지는 민법이라든지 그리고 공법에서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시게 되는 용어니까 일부러 내가 암기해야 되겠지라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도로에 어느 면도 접하지 못한 땅. 근데 돼지는 접하긴 접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좁은 통로로 접한 토지를 우리가 대지라 그래요. 통로는 좁은데 안은 넓어. 근데 이 그리다 보니까 이 모양이 뭐처럼 생겼어요? 자루처럼 생겼어요. 자루형 토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지를 잡을 때는 요거랑 이제 비교되는 대지를 잡을 때는 여기다 한자를 잘 보셔야 돼요. 대자에다가 아랫변에 뭐가 있냐? 오디자가 있어요. 흑토자가 있는 대지는 건축법상의 이제 건축한 토지고 이거는 그냥 모양상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모양상으로 이거는 자루형 토지다. 그래서 돼지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물론 이런 그래서 이제 그 돼지는 이제 자루형 토지 요 돼지는 많이 안 나왔어요. 역사적으로 한 번인가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었고 맹지는 이상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용어적이면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토지가 등장하는데 후보지 이행지라는 개념이 나와요. 후보지 이행지는 이제 올해 28회 때도 이게 나왔죠. 후보지 이행지는 공통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요. 거기 나온 것처럼 용도가 전환되어 가고 있는 지역의 토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용도구나. 용도란 것은 어떤 물건의 쓰임새를 말하잖아요.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 이게 이제 후보지 이행지의 공통적인 개념이에요. 그럼 전환되고 있다는 말이 되게 중요하죠. 용도가 전환 중에 있는 땅을 우리가 후보지 이행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전환이 완료된 토지는 후보지 이행지란 말을 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환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토지다. 그런데 그럼 구분을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둘 다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데 후보지하고 이행지를 보다 보면은 용도 체계 가지고 구분하는 겁니다. 후보지는 용도 체계를 서로 크게 전환될 때 크게 전환된 용도 상호간의 전환 중에 있는 땅을
후보지라 그러고 이행지는 용도 체계를 작게 분리했을 때 작은 분류 체계 간의 상호 간의 전환 중인 거를 우리가 이행지다 이렇게 표현하게 돼 있어요. 후보지하고 이행지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후보지는 대분류 간에 이행지는 소분류 간에 이렇게 표현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럼 두 가지 이제 스타일이 출제가 됐었는데 개념에 국한시켜서 그렇다 그렇게 낼 때 그렇습니다. 그 동그라미 1번 후보지란 동그라미 2번 이행지란 그대로 아셔야 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 1번의 후보지란 용도 지역 중에서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 이렇게 나왔어요. 요 지문이 28회 때 그대로 나왔어. 옳은 지문으로. 근데 27회 때도 요 지문이 그대로 나왔는데 틀린 지문 나왔어요. 그대로 해놓고 후보지란 하면 맞는데 27회 때 여기다가 이행지란 해서 틀리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행지도 한번 보세요. 이행지는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내에서 각 용도 지역 내에서 상호 간의 전환 과정에 있는 이행 과정에 있는 지역의 토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번하고 2번을 읽으시다 보면은 그 문구의 차이를 느끼셔야 돼요. 차이를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명쾌하게 이제 더 이해를 하시려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용도 체계를 분류를 해드려요. 이건 감정평가 용도 체계고 기본서에는 용도 분류 체계가 나와 있을 겁니다. 택지 지역, 택만 쓸게요. 택지 지역은 건축할 수 있는 그 땅을 택지라 그랬잖아요. 그 지역은 건축 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을 말하겠죠. 그럼 택지 지역이 어떤 건축물로 사용되냐에 따라 다시 얘가 택지 지역 내에서 세분화돼.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로 세분화됩니다. 그리고 농지 지역이 있었다 그랬죠. 이거는 농작물로 이용하는 게 합리적인 토지를 말하는데 이건 다시 또 어떤 작물을 재배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세분화돼요. 전지, 밭농사죠, 답지지역, 논농사죠, 과수원지역 이게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임지지역도 있어요. 임지지역은 이제 목재용으로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지역을 말하겠죠. 근데 이게 다시 세분화되는데 몇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두 가지만 한번 해볼게요. 신탄림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용재림 지역이 있어요. 신탄림 지역이라는 것은 주로 땔감용으로 이용하는 나무가 식재된 지역을 신탄림 지역이라 그러고 주로 목재용으로 이용하는 나무가 식재되는 걸 용재림 지역이라 그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게 땔감용 나무가 어느 게 목재용 나무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개나리 꽃도 개나리가 펴야지 개나리 나무인지 알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그 분류 체계가 택, 농, 임, 택은 다시 주, 상, 공, 농은 다시 전답과 임은 다시 신용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후보지란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후보지란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의 전환 과정에 있는 지역에 이렇게 설명했잖아. 그럼 얘네들끼리 전환 중에 크게 전환 중인 것이고 이걸 후보지라 그래요. 그럼 이행지는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각 용도지역 내에서 상호 간의 전환 중에 있는 땅 이걸 말합니다. 각 용도지역 내에서 이렇게 전환 중에 있으면 얘가 이행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은 이 용도 분류 체계를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그대로 출제되든지 아니면 과거의 기출문제 보시면은 구체적인 예문이 나온 경우도 있어요. 이거 기출문제 나온 것만 잠깐 말씀드리면은 주거지역에서 상업적으로 전환 중에 있는 땅이 있습니다. 이건 이행지가 후보지가. 그쵸, 이건 이행지가 되겠지. 왜 주거가 여기 있고 여기 상업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전환 중이면 택지지역 안에서 움직인 거는 얘는 이행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농지지역이 임지지역으로 전환 과정에 있는 땅이 뭐냐 물어봤어. 이건 후보지지. 왜? 농이 여기 있고 임이 여기 있으니까 경계에서는 크게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답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전환 과정에 있는 땅을 물어봤어. 답이 이건 무슨 땅이겠어요? 답이 주거로 전환 중. 이것도 후보지가 됩니다. 왜? 답은 여기 있죠? 주는 여기 있잖아. 그럼 이것이 이렇게 전환 과정에 있는 거니까 결국 농지가 택지로 전환 중에 있다는 의미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2번, 3번 지문을 그대로 출제하든지 이런 사례를 들어 출제하든지 하는데 사례를 출제한다 하더라도 그 케이스가 이렇게 많지가 않겠죠. 조합이 이렇게 그 택농임 경계선 치시고 너무 넘나들고 있느냐 후보지 아니다. 그 안에서 쫄래쫄래 움직인다. 이거는
이행지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후보지 이행지는 이제 다른 분야에서도 언급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명쾌한 개념 정의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나지하고 건부지가 있네요. 먼저 나지의 개념을 명쾌하게 아셔야 됩니다. 나지 개념 거기 그대로 적혀져 있어요. 이게 이제 나지의 책에 제가 프린트로 나눠드린 그 두 줄로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이제 만든 것이 아니라 나지에 대해서 우리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법률상의 내용을 그대로 제가 서술을 해드렸어요. 우선 나지는 빈 땅이잖아요. 그래서 정착물이 없어요. 건축물 같은 정착물이 없고 기본이죠. 건축물 같은 정착물이 없고 중요한 거 그 다음에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 없는 건 기본이거니와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그럼 공법상 권리라고 하면 틀려요. 공법상 권리는 설정되어 있어요.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우리나라 토지는 다 공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이거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제 건부지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부지라는 말은 이제 집어넣었잖아요. 부지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뭐였었어요? 부지는 이제 일정한 용도로 사용되고는 바닥 토지라고 개념 정의해드렸잖아. 거기에다가 건자가 붙은 거예요. 그러면 건축물로 사용되고 있는 바닥 토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 건부지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지하고 비교되는 땅은 이제 건부지가 돼요. 근데 이 나지하고 건부지를 이제 어떤 식으로 출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본 강의할 때 좀 더 자세하게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먼저 잠깐 아셔야 될 단어가 내용이 뭐냐면은 시장 가치에 대해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시장 가치. 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을수록 그 가치가 높아지겠죠. 그런데 이제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어요. 근데 원칙과 예외가 있는데 그 나지하고 건부지를 비교했을 때 원칙적으로 어느 게 더 시장 가치가 높으냐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건부지가 더 시장 가치가 높은 게 아니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우리 시험에서는 나지가 더 시장 가치가 높아요. 문제 자체가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즉 나지가 시장 가치보다 나지가 건부지보다 시장 가치가 높은 게 일반적이다. 일반적이다. 그 이유에 해당되는 부동산 특성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부동산 특성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나지 입장에서는 빈 땅이다 보니까 이 빈 땅을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많은 소비자들이 경쟁하겠죠. 주택 짓고자 하는 사람, 상가, 농사 짓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경쟁 과정에서 가치가 점점 높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지는 빈 땅이다 보니까 용도의 다양성을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건물이 들어서서 이용면에서 제한을 받고 있는 건부지보다 시장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이거 나지 입장에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나지보다 건부지가 가치가 높은 경우도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나지로서의 용도의 다양성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지역이에요. 주로 토지용 규제가 극심하게 받는 지역. 그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있는 나지는 그 안에 이미 있었던 건물이 들어선 땅보다는 가치가 떨어지더라라는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건부지가 더 시장 가치가 높다라고 이제 알아두면 예외적인 상황이야. 규제가 심한 지역. 그래서 이제 이걸 거꾸로 생각하시면 많아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서 나오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릴 그 좀 어려운 사고 방식이 이건 나지 입장에 논했지만은 건부지 입장에서 논하는 경우가 있어요. 건부지는 나지보다 시장 가치가 낮다는 뜻이잖아. 왜 그럴까라는 거야. 그 왜 그럴까라는 거를 설명해 드리기 어떤 용어가 나오는데 그 용어가 이제 그 좀 어려운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맛배기를 보고 구체적인 것은 1월 달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강의 나오면, 기본서 나오면은. 어쨌든 이제 요 정리할 것은 이제 나지 개념 아셔야 되고요. 시장 가치가 나지가 더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중간에 박스에 그 휴안지하고 공안지가 있거든요.
한지라는 말은 지금 이용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나지 상태겠지. 그 나지 상태로 놔두는 이유가 뭐냐에 따라서 또 다른 명칭이 휴한지하고 공한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둘 다 한지인데 보시다시피 이제 휴한지는 이게 슈르자잖아요. 그렇죠? 정상적인 이유에 의해서 땅을 이용하지 않는 것을 휴한지라 그래요. 주로 농지죠, 농지. 농지가 이제 수확하고 겨울철에 잠깐 비옥도 회복을 위해서 쉬게 하고 있는 땅이라서 그걸 휴한지라 그래요. 많이 안 나와요. 그리고 공한지가 있어요. 공한지도 이제 한지니까 이용하지 않는데 휴한지처럼 정상적인 이유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이지 않는 이유로 이용하지 않는 거죠. 주로 투기 목적이야. 그래서 이제 언젠가 오르겠지. 뭐가? 가격에서 지가 상승을 기대하고 이용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땅을 공한지라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이건 세법에서는 이거를 유유지로 지정해가지고 이거를 이용을 강제하고 이용하지 않으면 강제로 여러 가지 세금을 부과한 적이 있었는데 유유지 개념이 법적으로 사라졌으니까 어쨌든 우리는 휴한지하고 공한지 개념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농경지 같은 게 겨울철 농경지 같은 휴한지고 땅값 상승을 목적으로 투기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놔둔 땅을 공한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같이 묶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지를 넘겨보시면은 그 6페이지에 아까 후보지하고 이행지 더불어서 이제 전설적인 토지가 나오죠. 그 이제 필지하고 획지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필지하고 획지. 이 필지라는 요 단어는 이제 민법 시간에 많이 접하실 건지만은 획지란 말은 많이 접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런데 필지라는 개념은 얘는 우선은 이제 시험에 나온 거 위주로 학계로 나온 거 위주로 하면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압축해서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의 내리는 과정 중에 중요한 키워드가 뭐가 된다? 소유권이 되는 거예요. 소유권. 그럼 소유권이라는 말은 이제 법률적인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얘는 법률적 개념이다라고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얘는 필지는 토지의 등록단이야. 이래 때에 나온 문제가 필지획지인데 주의사항은 필지는 토지의 등록 단위를 의미하는 것이지 만약에 토지의 면적 단위다라고 혹시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얘는 틀리게 되는 거야. 면적 단위가 아니라 등록 단위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등록 단위가 뭐겠어요? 지번일까요? 제곱미터일까? 그렇죠. 다 답변하셨네요. 안 들리지만 다 답변 들은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것은 지번이 됩니다. 제곱미터는 면적 단위야. 그래서 이제 이걸 하나로 필지 개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필지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필지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로서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를 말한다. 이게 무슨 토지냐 물어보면 필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등록을 저희들 할 때는 필로 등록을 하죠. 이렇게. 그러면 획지 개념은 뭐냐면은 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이거를 이제 획지라 그래요. 획지. 키포인트는 가격이 되겠지. 그래서 얘를 경제학적 개념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얘를 가지고 주로 논하는 감정평가상의 용어라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감정평가 들어갈 때 이 필지하고 획지의 관계를 감정평가상의 어떤 주제 가지고 설명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선은 개념만 보세요. 소유권 미치는 범위 한계로 토지 등록 단위는 필지고 가격대가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획지다. 뭐 예를 들어서 잠깐 보면은 여기가 이제 갑돌이 땅이고 여기 을순이 땅이야. 그럼 갑의 소유권 여기 미치고 을은 소유권 여기 미치는 것도 하나의 필이고 이것도 하나의 필이에요. 등록하니까 101번지고 102번지가 등록했을 거예요. 그럼 두 필지잖아. 근데 두 필지를 보니까 둘 다 제곱미터당 가격이 얼마냐 봤더니 100만 원이야. 그러면 소유권 따지면 두 개로 나눠지지만은 가격으로 따지면 둘 다 100만 원짜리니까 하나로 묶여요, 이게. 이게 획지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경제학적인 접근 원리하고 법적인 접근 원리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 그렇구나. 이렇게. 어쨌든 이제 필지 획지는 아주 유명한 토지입니다. 잘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그 올해 나온 정답 체크가 있는데 그 로마자 5번본 거기 법지, 빈지, 간석지, 포락지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죠. 근데 이 중에서 법지를 제외한 나머지 빈지, 간석지, 포락지가 있어요. 이 빈지, 간석지, 포락지라는 것은 우리 그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 법률에 의해서 규정된 땅 이름입니다. 토지 이름이야. 그래서 여기서 올해 시험에 나왔지만은 그래서 빈지, 간석지, 포락지 한 세트를 하다가 개념 정의하는 과정 중에 이제 법지랑 같이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육지가 있고요. 바다가 있을 거예요. 그 육지와 바다를 구분하는 경계선이 있을 겁니다. 이 경계선은 해수면 최대 만조위를 기준으로 만조위 위는 육지고요. 만조위 아래는 바다가 됩니다. 바다가. 근데 우리 법에 보면은 만조위 때는 바닷물이 쫙 찼어요. 근데 달의 인력 때문에 썰물 현상이 쭉 나타나서 바닷물이 쭉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제 간조위가 돼. 그럼 만조위 때는 잠겼다가 간조위가 되면 밑에 땅이 드러나. 근데 이 땅이 바닷물에 평소에 잠기고 육지 흙이 자꾸 이제 퇴적이 되죠. 쓸려 내려오니까. 그래서 이제 만조위 때 잠겼다가 간조위 때 드러나는 해안 퇴적 지형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법률상 명칭이 간석지라 그럽니다. 간석지. 간석지는 바다의 육지야. 여러분들 판단하시기에. 그쵸? 간석지는 바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부터는 바다니까. 근데 간석지를 매립하고 개발하면 그게 간척지가 되는 겁니다. 이걸 실무적으로 뭐라고 많이 표현하는 이거를 갯벌이라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갯벌. 근데 간석지는 아직 한 번도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육지야, 육지. 근데 육지라 그래가지고 모든 땅이 등기등본이 있는 게 아니야. 지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지적 공부야. 법률상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공부란 말은 공적 장부를 말합니다. 지적. 땅에 대한 공적 장부. 뭐 지적도 토지대장 이런 거 있겠죠? 그러면은 해수면 만조위부터 잘 보세요. 그 개념적인 줄 쳐드린 거니까 해수면 최대 만조위부터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역 사이의 토지가 있어요. 사이의 토지. 요 땅을 뭐라 그러냐 이거를 빈지라 그럽니다. 근데 빈지는 일본식 용어예요. 1999년도에 일본식 용어인 빈지를 1999년도 12월 31일 날 한국말로 바꿨어요. 우리나라 말로. 바닷가로 돼 있어. 법률상 명칭은. 바닷가로 돼 있는데 이거를 시험 문제 낼 때는 빈지로 내더라고요. 아직도 출제위원들이. 그래서 올해도 빈지로 나왔었어요. 28회 때도. 그러면은 빈지 개념 정확하게 보세요. 그 만조위 때는 그 해수면 최대 만조위부터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역 요 사이의 토지를 뭐라 그런다고 이거를 빈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빈지를 하다 보니까 관련 그 우리가 그 구분할 수 있는 게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인정이 안 되겠지. 거래를 못 하잖아. 우리나라는 국유재산법에서 영토의 일정 부분을 관리하는 이제 영역이고요. 등기부 등본도 없는데 무슨 거래하겠어요. 소유권은 인정이 안 돼. 근데 이용 가치는 대빵 높아요. 여름에 버글버글 하잖아요. 여름에 해수욕장 해변이니까 버글버글해. 겨울에는 버글버글 하진 않죠. 연인들이 이제 몇 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유 그냥 감기나 걸려라.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소유권은 이제 인정이 안 되고 이용 가치는 높은 땅. 빈지를 놔둔 목적 중에 하나가 포락지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포락지란 말이 하나 나왔죠. 그 포락지에 대한 개념 정의가 최근에 단독샷으로 낸 적이 있었어요. 그 포락지 맨 밑에 이제 등장하잖아요. 책에 있는 거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포락지란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된 거야. 이 물은 그 바닷물이 될 수도 있고 하천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에 잠긴 토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무슨 땅이라고요? 포락지가 됩니다. 근데 올해 그 28회 때는요. 요걸 그대로 설명했어요. 그걸 포락지라는 해야 되는데 빈지라는 한 거야. 그 28회 때는 빈지와 포락지를 구별할 수가 있느냐를 출제한 겁니다.
이게 어쨌든 그럼 빈지가 바닷물에 잠겼어요. 퍼락지다? 아니야. 왜? 빈지는 등록된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부터 등록한다 그랬죠? 여기까지 등록이 안 된 땅이야. 그래서 이제 등록된 땅이 물에 침식돼 수면에 잠겨. 근데 등록된 땅은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아까 소유권 밑줄 보면 필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토지가 소유권을 가진 그 토지가 바닷물에 잠겨서 퍼락지가 되잖아요. 그 소유권이 사라져요. 사라져. 그럼 굉장히 안타까울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여기 빈지 영역을 놔두는 겁니다. 만약에 만주위부터 등록을 해버리잖아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해수면이 점점 높아져요. 해수면 높아지면은 등록된 땅에 바닷물에 잠겨서 퍼락지가 돼버리잖아.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약간 여유를 두고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작년에 보도 나온 거 보면은 상당수 면적이 포락지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는 거야. 온난화 때문에 그런가? 어쨌든. 그래서 이제 빈지하고 이제 간석지, 포락지 같은 세트로 책에 나온 그 줄쳐드린 거를 정확한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 그 책에 있는 거 나눠드린 프린트 주제 가지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세 가지인데, 근데 거기에 아까 제가 법지를 세트로 했잖아요. 법지는 한자가 법법자예요. 법법자가 법자 들으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법지는 등록된 땅이야, 그러니까. 법적으로 소유권이 인정되는 땅. 그래서 법지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요 부분이 법지가 됩니다. 요 부분이. 위에 이제 갑돌이 땅이, 갑돌이가 이제 소유자고요. 밑에 또 집을 지어서 이용하는 을순이가 있어요. 여기 이제 1000제곱미터고, 이 법지 요 부분이 만약에 이제 200제곱미터다 한번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은 이 법지가 등록된 지역의 땅인데 왜 이렇게 보니까 경사지게 만들었죠? 경사지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은 토지가 붕괴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경사지게 만든 영역, 이거를 뭐라 그런다? 이거를 법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법지다. 근데 법지를 해보다 보니까 사적 소유권이 당연히 인정이 되잖아. 이 법지는 누구 땅일까? 갑돌이 땅일까요? 을순이 땅일까요? 이거는 갑돌이 땅이야. 필지를 구획을 할 때, 등록할 때 경사진 부분은 하단부를 기준하라라고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하단부를 기준하라. 그래서 이제 갑돌이 토지 대장을 들춰보잖아요. 그럼 갑돌이 땅은 1200제곱미터로 돼 있어요. 측량해서 1200 돼 있어요. 근데 1000만 이용할 수 있고 법집 요거는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어. 마음대로 이용하면 이게 무너져서 밑에 침해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지는 그래서 소유권이 인정이 되는데 이용 가치가 없거나 적은 토지를 말합니다. 때문에 원래 법적으로는 간석지, 빈지, 퍼락지가 세트인데 보니까 빈지하고 법지도 비교 대상이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책도 법지, 빈지, 간석지, 퍼락지를 하나의 세트로 보셔라라는 거죠. 그 28회 때 두 개를 구별하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또 나올까? 또 나올 수도 있어. 왜? 토지용가 지금 보시다시피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또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걸 묶어서 공부하시는 게 최선의 공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자 4번에 선화지와 공지가 나오죠. 선화지도 이제 올해 오지선다 중에 나왔었어요. 28회 때는 그래서 틀린 토지용은 틀린 걸 찾으라 했는데 뭐 부지가 나왔었고요. 옳은 지문으로 맹지가 나왔었고요. 옳은 지문으로 후보지가 나왔었고요. 옳은 지문으로 선화지가 나와서 옳은 지문으로 그리고 요거를 포락지로 해야 될 거를 이제 빈지라 해서 틀리게 나왔었고 그랬습니다. 그럼 선화지는 뭐냐면은 선이 고합선이에요. 말 그대로 고합선 아래에 있는 땅을 우리가 선하지라 그래요. 그런 가치가 높진 않겠지. 왜냐 고합선이 이제 공익 목적으로 이용하는데 이게 영구적인 시설이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고합선 아래 밑에 있는 토지 소유자는 공중간을 활용하고 싶어. 즉 뭐죠? 건물 짓고 싶은 거야. 고합선 때문에 이용이 제한을 받잖아. 그 보통 선화지 감가행해집니다. 어쨌든 개념만 보시면 돼. 선화지란 고합선 아래에 있는 땅인데 이용의 제한을 받아가지고 가치는 높지가 않더라라고 판단하시면 돼. 그래서 선화지로 지정받을 우려가 있는 지역이 있죠. 그럼 그 주민들은 굉장히 반대를 하실 수밖에 없어. 보상비를 주는데 보상비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지 있죠. 공지는 건부지 개념이에요. 우리나라 땅 한 필지가 있는데 필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이제 택지라고 이제 우리가 판단하겠죠. 근데 건폐류라는 게 있어요.
이건 제가 해드릴 사항은 아니고 공법 시간 해드릴 사항인데 간단하게 토지의 대지 면적이 있는데 대지 면적에서 그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있어요. 건축물의 바닥 면적, 이거 건축 면적이라고 이제 줄이면은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차지하는 거를 우리가 건표를 건국대학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한 필지가 있는데 이 필지에 대해서 건물을 짓고 남은 빈 공간이 있죠. 이 빈 공간을 공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땅은 반드시 공지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건폐율이 만약에 100%다 그러면은 이 대지 면적에 꽉 채워서 건축을 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우리 법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지를 놔둔 이유는 옆에 토지 소유자 재산권 침해 때문에 그래. 일조권 같은 갈등을 좀 최소화시키는 수단이고, 그리고 이 건물 지진 나가지고 재해 등이 발생 건물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혹시나 해서 무너지는 경우 피난처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이 공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공지는 그냥 건물을 짓고 한 대지 면적에서 토지의 대지 면적에서 건물을 짓고 난 빈 공간이 공지다로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나눠드린 프린트 여기까지만 언급을 해드리고 간략하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토지 용어를 여러 가지 했지만은 그 중에 이제 1등 주제가 이제 후보지하고 그 필지, 획지다. 그리고 이제 서로 연결성이 있는 거 택지, 대지, 부지, 소지. 그리고 이제 나지하고 비교되는 건부지, 법지, 빈지, 그리고 이제 포락지, 그리고 이제 간석지. 그리고 이제 한지 중에 휴한지, 공한지 이렇게 관련되는 것들을 모아서 하시면은 효율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번 한 7번 출제되는 토지의 용어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제가 이제 특성이 있는데 특성은 일부러 요 기초 과정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나하나의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에서 그 특성으로 인해서 본문에서 공부하시는 어떤 주제가 있거든요. 그 주제하고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주제를 아직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셨어. 그래서 오히려 더 헷갈릴 수가 있고 공부에 학습에 대한 부담이 되실까봐 좀 생략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제 3장 책에 프린트가 이제 7페이지부터는 제가 강조해 드린 게 3가지 있었죠. 그 경제론의 수요 공급하고 투자론하고 그리고 금융론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3가지에 대한 그 내용을 전개하기 위한 기초적인 이제 지식을 그 기초 과정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수요와 공급이론의 어떤 의미를 가지는 기초 개념을 들어갈 테니까 다음 시간에 중요한 부분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해드린 주제는 뭐라고요? 토지의 용어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